새벽 5시가 되기도 전에 한태수는 눈을 떴습니다. 오래된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하고 움직였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골목길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허리를 천천히 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몸으로 버텨온 세월이 길어서인지 아침마다 관절이 먼저 반응했죠. 부엌으로 들어간 그는 전날 끓여둔 된장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밥은 늘 간단했습니다. 밥 한 공기와 김치, 그리고 국 한 그릇이면 충분했어요. 식사를 마친 태수는 낡은 작업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하루는 20년째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네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상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수는 채소 상자들을 하나씩 트럭에서 내려 거래처마다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 때마다 팔 근육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그의 생계였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태수를 보면 늘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성실하다는 말은 태수를 따라다니는 별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 뒤에는 오래된 상처가 숨어 있었죠. 20년 전 태수의 삶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 그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평범한 가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정미영과 어린 딸 한서연이 있는 작은 집이 그의 세상이었어요. 당시 태수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미영은 동네에서도 손재주 좋고 살림 잘하는 아내로 알려져 있었어요. 서연은 5살이었고 엄마 품을 가장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주말이면 세 식구는 근처 공원으로 나가 도시락을 먹곤 했죠. 평범한 행복이 계속될 거라고 태수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미영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외출이 잦아졌고 전화가 오면 몰래 받았습니다. 태수는 처음엔 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숨막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 믿음이 가장 큰 상처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태수는 평소처럼 철물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서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5살 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죠. 엄마가 짐 싸서 나갔어. 태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장롱 한쪽이 텅 비어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짧은 메모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를 찾지 마.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미영이 동네 공장 사장 강도윤과 함께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태수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아내는 다른 남자와 함께 떠난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분노보다 멍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견디기 힘든 건 어린 딸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밤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어린 서연의 질문은 태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딸을 품에 안고 등을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철물점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뒤 장사까지 기울기 시작했어요.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태수는 생계를 위해 뭐든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짐을 날랐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하루 3시간 남짓이었어요. 몸은 늘 피곤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 하나만 바라보고 버텼죠. 서연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이 빨리 들었어요. 학교에서 준비물이 필요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옷이나 학원도 원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그런 딸이 늘 미안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연은 대학에 진학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이어갔어요.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은 날 서연은 아버지 손에 봉투를 쥐어줬죠. 태수는 그 봉투를 보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서연은 집안의 가장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삶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미영의 존재는 점점 기억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태수는 이제 과거를 정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서연은 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강민혁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정장을 단정히 입은 그는 태수 앞에서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대기업 같은 부서에서 일하며 서연과 인연을 맺었다고 했죠. 태수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성실하고 진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연을 진심으로 아끼는 게 보였어요. 몇 번 식사를 함께 하면서 태수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태수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정해진 날 서연은 환한 얼굴로 청첩장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태수는 안경을 쓰고 하나씩 살펴봤어요. 딸이 시집 간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혼자 키운 딸이 이제 다른 가정을 꾸리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보다 기쁨이 더 컸습니다. 태수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결혼만 무사히 끝나면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고요. 20년 동안 버티고 견뎌온 시간이 드디어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몰랐습니다. 20년 전 떠난 여자가 다시 그의 인생 문 앞에 나타날 거라는 걸요.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한태수는 시장 일을 마치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서연의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요. 예복 상담 일정이며 식장 계약 확인까지 챙길 일이 많았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현관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낡은 대문 옆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죠. 처음엔 동네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중년 여자의 모습은 어딘가 낯익었어요. 태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을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미영이었습니다. 20년 전 딸과 남편을 버리고 사라졌던 여자였어요.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깊은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한때 윤기 나던 머리는 푸석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한눈에 알아봤죠. 잊었다고 생각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던 얼굴이었어요. 태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20년 동안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순간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당신,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굳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몇 번 달싹였어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죠. 태수는 그 침묵마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래된 분노가 살아났어요. 미영은 손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태수에게 그런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왔어? 태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눈을 피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서연이 결혼한다면서요. 태수의 눈빛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죠. 누가 알려줬는지,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했지만 먼저 떠오른 건 분노였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와 딸의 결혼을 입에 올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문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걸 내가 왜 신경 써? 태수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상견례에 가야겠어요. 그 말에 태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비웃음에 가까웠죠. 20년 동안 없던 사람이 상견례에 참석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녀가 제정신인지 의심했어요. 이 상황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태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영은 움찔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내 딸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태수의 분노를 건드렸습니다. 태수는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죠. 딸.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딸이 5살 때 버리고 간 사람이 무슨 낯으로 그런 말을 해. 골목길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 그때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한 서연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서연은 집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서연의 시선은 천천히 미영에게 향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어릴 적 앨범 속 희미한 기억과 겹쳐졌어요. 태수는 급히 서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놀라거나 울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태수가 더 당황했죠. 서연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정말 자신의 어머니인지 확인하듯 바라봤어요. 미영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딸이었죠.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급히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그는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영을 향해 조용히 물었죠. 왜 오셨어요? 미영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 결혼 소식을 들었어. 한 번은 봐야겠다고 생각했어.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수는 딸이 당장 그녀를 내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서연은 차분히 말했어요.
상견례에 오세요. 그 말에 태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미영도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견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아빠. 서연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번엔 저를 믿어주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수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확신 같은 것이 있었죠. 단순한 감정으로 내린 결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태수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미영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상견례 장소와 시간을 서연에게 듣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죠. 태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뒤에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태수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냐? 서연은 한참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확인할 게 있어요. 그 말은 태수의 불안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서연은 자신의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조용히 잠갔습니다. 거실에서는 한태수가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안에는 말하지 못한 긴장이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철에는 여러 장의 복사본과 메모, 그리고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 파일은 우연히 시작된 의심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 서연은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오래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옛 물건을 정리하다가 나온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낯선 이름 하나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도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거래처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이 보였죠. 차용증 날짜와 금액이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의 서명이 아버지 필체와 미묘하게 달랐어요. 서연은 그때 처음으로 과거에 대해 의심을 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해주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느꼈죠. 그날 이후 서연은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과 병행하면서 틈틈이 자료를 모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흥신소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퇴근 후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에는 생활조사 상담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중년 남성이 서류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살펴보며 조용히 자리를 권했습니다. 서연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도윤이라는 이름과 정미영의 사진이 함께 놓였죠. 박 실장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도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됐죠. 예식장 계약을 마쳤고 상견례 일정도 잡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예비 신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늘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왜 떠났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강도윤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싶었죠. 답을 찾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기다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며칠 뒤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은 퇴근 후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이미 자료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박 실장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서연에게 밀어줬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사진, 주민등록 기록, 사업자 정보, 과거 이력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결정적인 사실이 들어 있었어요. 정미영과 강도윤은 이미 오래전에 관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서로 연락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현재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성공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정보가 함께 정리되어 있었죠. 배우자 최은정, 그리고 아들 강민혁. 그 이름을 본 순간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약혼자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인된 겁니다. 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은 사람 맞습니다.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최악의 가능성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바로 20년 전 어머니와 함께 사라졌던 남자였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했죠.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자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박 실장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파일을 꺼내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금융거래 기록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에 집중된 수상한 자금 이동이 표시되어 있었죠. 서연은 그 흐름을 따라가며 내용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더 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보였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서연은 한동안 길에 서 있었습니다. 차들이 오가는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손에 들린 자료의 무게가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당장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접었죠. 지금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결혼도, 가족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도요. 서연은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 자리에서 끝을 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태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20년 만에 나타난 정미영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 한서연이 왜 그녀를 상견례 자리에 부르려 했는지도 이해되지 않았죠. 태수는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깊어진 주름과 굳은 표정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오늘은 딸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서연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 하나를 챙기고 있었어요. 태수는 그 가방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죠. 그게 뭐냐? 태수가 묻자 서연은 짧게 답했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더 묻고 싶었지만 태수는 참았습니다. 딸의 얼굴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어요. 마치 오늘 벌어질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 중심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격식 있는 자리로 유명한 곳이었죠. 민혁 쪽에서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태수와 서연은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직원 안내를 받아 룸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방 안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식기와 꽃 장식이 보였죠. 원래라면 웃음과 덕담이 오갈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강민혁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긴장한 티가 역력했죠. 태수도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혁은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점만큼은 인정하고 있었어요. 이 결혼이 딸에게 행복이 되길 바랐습니다. 민혁은 부모님이 곧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을 확인했어요. 손목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혁의 부모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여자였습니다. 강민혁의 어머니 최은정이었어요. 그 뒤를 따라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한태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눈앞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죠. 강도윤이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아내와 함께 사라졌던 남자였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강도윤 역시 태수를 보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방안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혁은 두 사람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최은정도 남편과 태수의 표정을 번갈아 봤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은 빠르게 굳어갔죠.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핏줄이 손등 위로 붉어졌어요.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민혁은 당황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아세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 역시 말을 삼켰어요. 그때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죠. 정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약속대로 상견례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방 안의 얼굴들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강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미영 역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최은정은 그 반응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는 사이예요? 그녀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은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태수는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큰 소리를 냈죠.
그는 강도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어?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민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장인 될 사람이 아는 사이였다는 사실도 처음이었죠. 정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서 있었습니다. 최은정은 남편을 바라보며 설명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눈앞에서 살아난 순간이었죠. 방 안 분위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서연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죠. 오래된 사진, 계약서, 조사 기록들이었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미영도 서류를 보고 숨을 삼켰어요. 서연은 이제 모든 진실을 꺼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이미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은 아무도 손대지 못한 채 식어가고 있었어요. 대신 오래된 사진과 서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강도윤을 노려봤습니다. 20년 동안 잊으려 했던 과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강도윤과 정미영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 사진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예비 장인의 과거와 얽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은정은 사진을 뺐듯이 가져가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젊었지만 틀림없는 강도윤이었죠.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미영은 시선을 피한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어요. 최은정은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지만 강도윤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한태수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설명해. 짧은 한마디였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강도윤은 목을 한번 삼켰습니다.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는 듯 했죠. 하지만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말할게요. 서연은 차분하게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없이 사실만 정리하듯 말했어요. 그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는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때 강도윤 씨 사업 자금 보증인이 됐습니다. 태수는 놀라서 서류를 다시 봤어요. 그 문서는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당시 도윤은 사업을 확장한다며 도움을 요청했었죠. 짧은 인연이었지만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태수는 보증을 섰습니다. 그 뒤 며칠 만에 문제가 터졌어요. 거액의 빚이 태수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태수는 그때 일을 떠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채무 독촉이 시작됐어요. 철물점은 순식간에 무너졌죠. 가게를 지키기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정미영이 사라졌어요. 태수는 모든 걸 외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살아남는 게 먼저였죠. 딸을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진실을 묻어버렸던 겁니다. 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떠난 건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태수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미영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강도윤이 태수의 보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도움을 주는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건이 붙었습니다. 태수를 살리고 싶으면 자신과 함께 떠나라는 요구였어요. 미영은 그 말을 거절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빚독촉은 점점 심해졌죠. 거짓말이야. 태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온 사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영은 눈물을 삼키며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당시 쓰다 만 편지였습니다. 태수에게 모든 걸 말하려 했던 흔적이었죠. 하지만 결국 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강도윤이 감시하고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최은정은 그 말을 듣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 보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사실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도윤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변명 같은 말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흘렸어요. 20년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 내놓은 말이 겨우 그것이었죠. 방 안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 실장이 확보한 금융거래 기록이었어요. 거기엔 이상한 돈 흐름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태수 명의로 발생한 빚 일부가 강도윤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있었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구조였어요. 서연은 이 자료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설계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강도윤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최은정은 의자에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강민혁은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한태수는 자신의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배신이라 믿고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죠. 정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가방 속 마지막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박 실장이 건넨 아직 열어보지 않은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아무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은 이미 상견례 자리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한태수는 굳은 얼굴로 정미영과 강도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믿어온 진실이 흔들리고 있었죠. 분노와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강민혁은 손으로 이마를 짚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최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흔들려 물이 넘쳤죠. 누구 하나 평범한 얼굴로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서연은 손에 쥔 USB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박 실장이 마지막 순간 건네준 자료였습니다. 그는 분명 의미 있는 표정으로 말했었죠. 이건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때는 급해서 열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안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태수는 딸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무언가 더 있다는 걸 직감했죠. 강도윤의 얼굴도 긴장으로 굳어갔습니다. USB를 꽂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엑셀 파일, 녹음 파일, 스캔 문서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서연은 가장 먼저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회계장부 사본이었습니다. 20년 전 강도윤의 공장 자금 흐름이 기록돼 있었죠. 표면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태수 명의로 된 채무가 중복 입력돼 있었습니다. 같은 금액이 여러 차례 반복 기록돼 있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린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서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한태수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눈을 좁히며 화면을 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런 거래를 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강민혁도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봤어요. 회계 관련 자료에 익숙한 그는 금방 문제를 알아챘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든 장부였어요. 그때 서연은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낡은 음질 속에서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는 분명 강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낯선 남자였어요. 내용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태수의 보증금을 이용해 돈을 돌리고 빚을 태수 앞으로 넘기자는 대화였죠. 방 안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는 당황한 듯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변명할 틈조차 없어졌습니다. 이 목소리 누구예요? 최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파일 설명을 확인했어요. 녹음 제공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성철. 20년 전 강도윤 공장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죠. 서연은 박 실장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김성철은 최근 건강이 악화되면서 양심 선언을 결심했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이 조작에 가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태수는 얼굴이 굳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사업 실패가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도윤은 친절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돕겠다며 먼저 손을 내밀었죠. 서류도 대신 챙겨주겠다며 믿음을 줬습니다. 태수는 그걸 호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때부터 무너졌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죠. 태수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미영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 도망치려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강도윤은 태수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빚을 모두 태수에게 떠넘기겠다고 했죠. 그리고 서연에게까지 피해가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선택이 가장 큰 죄가 됐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혁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눈빛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짓을 했어요? 강도윤은 끝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존경해온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최은정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갑자기 자리에서 나가려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듯 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형사 2명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이미 신고를 넣어둔 것이었죠. 김성철의 증언과 자료 제출로 수사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형사는 강도윤에게 신분을 밝히며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강도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죄가 그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강도윤이 형사들과 함께 식당을 빠져나간 뒤에도 방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식지 못한 음식과 흩어진 서류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죠. 20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분노와 원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강민혁은 멍한 얼굴로 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은정은 두 손을 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상견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자리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떠난 뒤 강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혁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신의 죄는 아니었지만 그는 책임을 느끼고 있었죠. 태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민혁의 얼굴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미안하게 느껴졌죠. 최은정은 눈물을 삼키며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이 누구와 살았는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온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최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서연은 천천히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미 해야 할 일은 끝난 듯 보였어요. 하지만 한태수의 시선은 정미영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자신을 살리기 위해 떠났다는 말.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 동안 아내를 배신자로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 믿음 하나로 버텨왔죠. 그런데 지금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미영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였어요. 태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당신한테 주려고 가지고 있었어요. 태수는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열지 않은 채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서연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정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떠난 뒤에도 수없이 돌아오려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강도윤의 감시와 협박이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모두 오래전 것이었습니다. 떠난 직후부터 몇 년 동안 써놓은 편지들이었죠. 하지만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편지마다 서연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태수의 생활이 어떤지 걱정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었죠. 언젠가 진실을 말할 날이 오길 바랍니다. 태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편지들은 조작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이어진 흔적이었어요. 태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미영의 글씨체는 예전 그대로였죠. 서연은 아버지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얼굴에 미세한 흔들림이 생겼어요. 태수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야?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졌어요. 정미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죠. 그때 처음으로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딸 얼굴도 못 보고 진실도 못 전한 채 끝날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서연의 결혼 소식을 듣고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는 남아 있었지만 거짓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묻혀있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성철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모든 사실을 진술했어요. 강도윤의 회계 조작과 협박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최은정은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강민혁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결혼을 미루자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민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 일을 함께 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한태수는 정미영을 따로 만났습니다. 작은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았어요. 예전 가족이 함께 왔던 곳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풍경은 비슷했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은 너무 길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는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무너진 가족을 다시 바라봐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요. 상견례가 파국으로 끝난 뒤 석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한태수의 일상은 다시 시장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채소 상자를 나르는 일도 예전과 같았죠.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품어온 원망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미영에 대한 분노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된 뒤 그 감정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태수는 매일 조금씩 과거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김성철의 증언과 회계 자료,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횡령과 사기, 협박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언론에도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죠. 강도윤의 회사는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불법 거래까지 드러났어요. 최은정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회사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냈죠. 아버지 사건으로 주변 시선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서연은 곁을 지켰습니다. 퇴근 후 민혁을 만나 함께 식사를 했어요. 둘은 결혼을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빨리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죠. 민혁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지금 결혼하면 서연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과거는 부모 세대의 일이었죠. 자신들의 삶까지 멈출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미영은 병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몸 상태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수술 후 회복 중이었지만 후유증이 남아 있었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끔 시간을 내 병문안을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년 동안 비어있던 엄마라는 자리가 하루아침에 채워질 수는 없었죠. 하지만 서연은 조금씩 그녀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미영 역시 무리하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저 딸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했습니다. 한태수는 한동안 정미영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한 번 만난 뒤 더는 연락하지 않았죠. 마음 정리가 필요했어요.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떠난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태수는 편지를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정미영이 보내지 못했던 편지들이었죠. 글자마다 담긴 후회와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거짓으로 쓸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태수는 결국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진실을 너무 쉽게 단정했었다는 걸요. 결혼식 날짜가 다시 잡혔습니다. 작게 치르기로 했어요. 복잡한 일이 많았기에 가족 중심으로 조용히 진행하기로 했죠. 서연은 직접 청첩장을 다시 돌렸습니다. 민혁도 하나씩 주변 사람들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두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딘 끝에 더 단단해졌다는 말도 들었죠. 태수는 딸의 웨딩드레스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딸이 이렇게 자라 결혼을 한다는 게 실감났어요. 그 순간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예식장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한태수는 검은 정장을 입고 딸 곁에 섰습니다. 긴장한 서연의 손을 잡아줬죠. 떨려? 태수가 묻자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조금요. 태수는 딸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보내주고 싶었어요. 예식장 뒤편 맨 끝자리에는 정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앞자리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연은 입장 직전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인사 하나에 미영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딸이 자신을 완전히 밀어내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난 뒤 가족들은 작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가족 식사 자리였어요. 최은정도 참석했습니다. 민혁의 어머니로서 아들의 시작을 축복하고 싶었죠. 식사는 조용하지만 편안하게 이어졌습니다. 한태수는 식사 도중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당 밖에 서 있던 정미영에게 다가갔어요. 미영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태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죠. 태수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미워하는 건 그만하려고. 미영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묶여있던 감정이 그 말로 조금 풀어졌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끝났던 가족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